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전반기 마지막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호벤과 페에노르트, 알크마르와 트벤테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팀이었는데 부침을 겪었다. 때문에 한 달 가까운 리그 휴식기가 팀에 큰 도움이 됐을 수 있다. 많은 출전 시간으로 인해 체력 문제가 있었던 빌럼슨과 에드바르센, 로맨스 등이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다. 아약스는 강팀의 자존심에 금이 가며 최악의 전반기를 보냈다. 한때 충격적인 최하위 추락이 있었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부진했다. 그러나 감독 교체와 선수들의 경기력 상승 등이 겹치며 다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아크폼과 베르바인, 브로비 등이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시너지를 냈고 타히로비치와 테일러가 중원에서 밀리지 않았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고어헤드가 이번 시즌 에레디비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팀인 건 사실이다. 또 홈의 이 점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아약스는 베르기스와 테일러, 반 덴 부만 등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 아크폼과 포보스 등의 문전 마무리가 있을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에버턴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리그에서 한때 4연승에 성공하는 등 분위기를 탔었는데 3연패를 당하며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징계에 의한 승점 삭감이 아니었다면 안정적인 잔류권이지만 홈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다. 이드리사 게에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잠시 비웠지만 그걸 제외하면 전력 누수가 없이 나서는 홈 경기다. 칼버트 루인과 해리슨 등 공격진도 충분히 휴식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빌라는 리버풀의 뒤를 추격하는 리그 2위다. 맨시티와 아스날, 토트넘과 뉴캐슬 등 강팀들이 즐비한 프리미어리그인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와킨스는 리그 공격 포인트 17개를 기록하며 해리, 케인의 국대 서브 스트라이커 자리를 굳혔고 베일리와 디아비, 자니올로 등 이선 지원도 확실하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이 홈에서 승점 추가를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다. 특히 프란스 화이트와 킹 등이 나서는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기에 와킨스의 문전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다. 트라우레가 차출되긴 했지만 그를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고 디아비와 베일리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추오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 커트라인을 벗어나지 못했다. 알베르토 도세나와 골다니가 등이 버틴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프라티의 수비 보호도 좋았지만 역시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공격진의 마무리다. 페타냐와 비올라 등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결정력이 떨어졌다. 볼로냐는 지난 코파 이탈리아 8강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피오렌티나의 패에 탈락했다. 디펜딩 챔프인 인테르를 제압하며 올라간 8강이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세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팀인 건 분명하다. 프루어는 아탈란타를 떠나서도 세리의 정상급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여줬고 셀레메이커스와 오솔리니 등 이선 지원도 확실했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칼리아리는 사수올로를 잡긴 했지만 홈에서도 그다지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 승격되고 올라온 이번 시즌이지만 강등에 가까운 팀이기도 하다. 프루어와 모로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오솔리니와 에비저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브레스트 대 몽펠리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전반기를 4위로 마쳤다. 파리 생제르맹이 선두를 질주 중인 리그앙인데 릴과 마르세유, 랑스 등 강팀들을 모두 밑에 두고 있다. 르 두아론과 델 카스티우 등이 나선 공격진이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고 브레시어가 이끈 수비도 탄탄했다. 그러나 역시 팀 상승세의 원인은 막강 중원인데 직전 경기 포트트릭의 둠비아를 비롯해 리즈멜로와 마르탕 등이 완벽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몽펠리에는 전반기 마지막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다.
아직 중하위권의 순위지만 경기력 기복이 컸던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나아진 모습이다. 막심과 줄리엔 등 중앙 수비가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고 페리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하다. 실라가 기니 대표팀에 차출됐고 카지리의 부상 이탈이 있는 걸 제외하면 다른 전력 누수는 없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몽펠리에는 더블 볼란치로 나설 페리와 초타르드가 경기 내내 중원의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으로 브레스트와 맞설 것이다. 그러나 실라가 빠진 수비 라인에 부담이 있다. 둠비아가 말리 대표팀에 승선하긴 했지만 마르탄과 리즈멜루가 중원을 책임질 수 있고 무니에와 델 카스티오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홈팀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메스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스는 휴식기를 4연패로 들어갔다. 파리 생제르맹과 릴 등 강팀을 상대하기도 했지만 홈 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한 최근이다. 20경기 가까이 소화한 리그왕인데 팀 내 최다 득점이 3골에 사발리일 정도로 골도 터지지 않았다. 그리고 재개되는 이 경기에는 미드필더 자원인 라민의 카마라가 세네갈 팀에 합류하며 빠졌다. 은도람과 조셉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툴루즈는 지난 시즌 프랑스컵 대회를 우승하며 유로파에 출전한 팀이다. 리버풀에 밀리긴 했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적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극도로 부진하다. 댄 부만이 아약스로 떠났지만 스피어링스와 카레세스 등 공백을 메워주는 선수가 충분했는데 성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달린가의 마무리도 지난 시즌과는 다르다. 이 경기에는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대표팀에 합류한 메그리가 빠진다. 접전을 본다. 두 팀은 카마라와 메그리 등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나란히 차출로 인해 팀을 비웠다. 달린가와 된룸이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원정팀이지만 측면을 돌파로 부술 선수가 없고 메스는 은도람의 중원 부담이 커질 것이다.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낭트 대 클레르몽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낭트는 휴식기를 연패로 들어갔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비록 팀의 핵심 공격수인 모제스 시몬이 나이지리아 팀에 합류하며 자리를 비웠지만 마티스와 몰레, 월린 등이 스리톱을 구축할 수 있고 치리베아가 중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브레스트에 패하며 무패가 끝나긴 했지만 리그 2위인 니스를 잡는 등 홈 경기력 강점도 있다. 클레르몽은 승격 이후 리그왕에서 잘 버텼지만 강등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팀의 중상위권 순위를 견인했던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난 이후 가성비 영입을 했는데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선 공격수인 사라체비치를 비롯해 알레비냐와 니콜손 등이 마무리해서 고전했다. 그리고 대표팀 차출로 인해 전력 누수가 큰 채로 이 경기에 나선다. 핵심 수비수인 알리도, 세이도와 주전 키퍼인 디아우가 팀을 비웠다. 낭트의 승리를 본다. 클레르몽은 이 경기의 주전 키퍼와 센터백 외에도 또 다른 센터백인 카프리즈가 징계로 나설 수 없다. 핵심 수비수 4명 중 3명이 없는 채로 나서는 원정이다. 치리베아가 패싱게임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몰렛과 마티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